고조선 이야기. 안녕하세요. 임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나라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만주와 요동 일대에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환웅부족은 곰부족과의 결합에 성공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합니다. 국호는 고조선, 중국 동북부 및 한반도 일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주 집단인 환웅부족은 결혼을 통해 곰부족과 연합을 이루었으며 호랑이 부족은 연합에 실패, 부족 통합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다스리게 되는데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며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뜻합니다. 고조선은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달한 청동무기 청동검으로 무장하고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으로 나라의 규모를 키운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요령지역은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빈부차가 생겨나 계급이 발생하면서 우세한 세력 중심의 정복 통합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환웅부족은 발달된 농사기술과 다양한 농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으며 농사, 질병, 형벌을 주관하는 관리가 있으며 인간의 일을 여러 가지로 분리, 처리할 줄 아는 고도의 정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족이라고 내세우며 발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온 부족이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를 통해 전해 내려왔으며 고려시대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에 고조선 건국에 대한 기록 단군신화를 남겼습니다. 삼국유사 하늘나라의 왕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내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 환웅은 천부인 3개를 얻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름했다.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자들을 거느리고 목숨,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가지 일을 주관했다. 이때 환웅 앞에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환웅이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참을성 없는 호랑이는 굴 뛰쳐나가 버렸고 잘 견디던 곰은 여자가 되었다. 환웅은 그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단군 왕검이라 했다. 단군은 자라서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환웅부족은 신화를 통해서 그들 부족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부족임을 강조하여 다른 부족과 차별성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에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한서지리지에 8조법 일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연좌제 없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 도둑 맞은 자의 노로, 여자는 비로 만든다. 도둑질한 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가 생명과 노동력을 중요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며 계급사회로 자리잡았고 화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조법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경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쟁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해 형벌 노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점에서 그렇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남만주 요동 일대와 한반도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고조선 특유의 청동검, 비파형 동검과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중국 전국시대 전국 칠웅의 하나였던 연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고조선은 기원전 300년을 전후해 연나라에 밀려 요동 땅을 잃게 되고 연나라와 대치하게 됩니다. 강력한 제국 진나라에 멸망한 연나라는 이후 진나라 망하고 세워진 한나라 군대에 정복되고 말았지요. 전국이 크게 뒤바뀌자 연나라 땅은 소란해졌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고조선으로 망명해 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위만입니다.
기원전 195년 위만은 망명할 당시 상투를 틀고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만을 옛날에 살고 있던 고조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왕에게 국경지대 서쪽 경계에 거주할 것을 허락받은 위만은 준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며 서변 수비 임무를 맡게 됩니다. 위만은 한편으로 발달된 철제 무기와 중국 유이민 세력을 기반으로 점점 힘을 키워 왕이 될 야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새 왕조 위만조선을 세웠습니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 진국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들어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무기나 농기구를 제작하게 되지요. 철은 청동기보다 훨씬 강하고 철광석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철제 농기구나 무기는 널리 보급됩니다. 호미, 괭이, 낫, 반달칼, 도끼, 삽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면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위만조선은 발달된 철기 무기를 앞세워 주변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통합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나라 조정에 조회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은 고조선이 흉노와 결합하게 될까 매우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기회만 생기면 고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한나라는 침략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 무제는 사신 서파를 고조선에 파견하여 고조선에게 한의 속국이 될 것을 요구했으나 우거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사신 서파는 돌아가는 길에 그의 귀로를 수행한 고조선 비왕 장을 살해합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요동 도위에 임명합니다. 이에 우거왕은 요동군의 군대를 보내어 서파를 보복 살해합니다. 이 사건을 구실 삼아 한나라는 군사 원정을 개시합니다. 제독 양복의 지휘 아래 대군과 함대가 산동지방의 제를 출발하여 바레만을 건너고 좌장군 순채가 지휘하는 한의 육군은 요동으로 진격합니다. 고조선은 한의 육군 순채의 전위 부대를 격파합니다. 제독 양복의 수군 7,000명도 기습 괴멸시킵니다. 첫 전투는 고조선이 승리합니다. 한나라 무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게 됐으나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위신을 사자로 보내어 화평 교섭을 추진했으나 실패합니다. 한편 오랜 전쟁으로 한나라 원정군의 지휘관 양복과 순채의 불화가 계속됩니다. 한군은 군사적 대결을 통해 고조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술을 전환합니다. 한은 연맹체적 특징을 가진 고조선의 국가체제를 간파하고 외압으로 연맹체가 결속하게 만드는 정면 대결을 중지하고 지배층을 매수 분열시켜 연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전략은 왕검성 내부의 의견 대립과 맞물려 고조선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조선상 역계경은 화해를 주장하다 우거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리를 이끌고 남쪽 진국으로 가버립니다. 조선상 노인 상한음, 니계상 3 장군 왕협은 뜻을 모아 항복을 모의하고 우거왕에게 청하자 왕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조선상 노인 상한음, 장군 왕협은 한에 투항하고 니계상 3은 자객을 보내 우거왕을 살해하고 한군에 항복합니다. 고조선 대신 성기가 왕검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내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자 왕검성은 결국 함락됩니다. 고조선을 무너뜨린 한나라는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낭랑, 진번, 임등군을 설치합니다. 이어서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을 추가합니다. 한 9년의 설치로 고조선이 통치했던 지역에 대한 한의 직접 통치체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은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누리던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를 상대로 1년 동안 항전한 고조선은 지배층이 매수되어 내부 분열로 왕검성을 내어주고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조선의 국가 조직이 연맹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의 발전 단계를 간략히 짚어보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